요원 숙려기간, 모든 의무가 정지되는 시간인가?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이 부여한 숙려기간, 이 기간 중 한 배우자가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법적 의무가 남아있는 것인가? 본 슬라이드는 이 질문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명확하고 중요한 판결을 심층 분석합니다. 30년의 혼인생활, 그 끝에서 시작된 법적 다툼. 원고, 갑, 남편, 피고, 을, 아내. 혼인기간은 30년 이상, 황혼이혼. 갈등의 누적, 만성적 불화,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오랜 갈등, 남편의 유책행위, 잦은 음주 후 욕설 등 언어폭력, 아내와 자녀들의 전문가 상담 권유를 거부하며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법원은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를 형해화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서국의 서막, 별거 그리고 죽이고 싶다는 메시지. 별거 시작, 이후 협박 메시지 전송. 갈등이 극에 달하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결정적 유책행위. 남편이 가출한 아내에게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중대한 유책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은 혼인 파트너에 대한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방 합의의 시도, 협의 이혼과 숙려기간의 시작, 갈등 심화, 별거 및 협박,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법원 숙려기간 부여. 양 당사자는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자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법에 의거하여 숙려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숙려기간의 법적 취지, 이 기간은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에게 혼인관계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숙려기간은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순 이혼 대기기간이 아닌 부부의 정조 의무가 여전히 존속하는 혼인관계의 연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책주의 적용, 남편의 이혼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존의 폭언과 협박에 더해 숙려기간 중 외도라는 결정적인 유책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갑의 유책 배우자를 판단해서 그의 이혼 청구, 즉 본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을 내쫓는 형태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아내, 피고의 반소 인용, 파탄의 책임에 기반한 이혼 허가.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과 대조적으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논리적 근거, 혼인관계는 남편의 주된 책임으로 인해 파탄이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파탄의 피해자인 아내에게는 이혼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그 법적 근거는 전적으로 남편의 유책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관계 정리, 위자료 1,000만 원의 의미, 지급 의무의 근거, 남편의 명백한 유책행위, 폭언, 협박, 특히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액수 산정의 배경, 감행 요인. 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이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남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쌍방의 갈등도 고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결정적 육적 사유를 제공한 남편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공개 정리, 이중 계상을 방지한 법원의 경제적 합리성, 보험, 해지, 환급금 1,500만원, 이는 전세보증금 1,400만원에 포함되었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쪽 당사자가 혼인 파탄 즈음 해지한 보험 환급금 1,500만원의 처리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1,500만원은 현재 거주지 전세보증금 1억 4천만원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4천만원 전체가 이미 분할 대상 적극재산에 포함되었다. 만약 그 재원인 1,500만원을 또다시 재산 목록에 더한다면 이는 동일한 자산을 두 번 계산하는 이중계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결론. 법원은 1,500만원을 중복하여 재산 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 이는 자산의 실질 가치와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겠다는 재산 분할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본 판결에 남긴 세 가지 핵심 법리가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엄격성.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이 기간 중에 이성교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유책주의의 건재함. 한국 법원은 여전히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정밀성. 성공적인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자산의 형태 변경, 예컨대 보험금에서 보증금으로 과정을 명확히 소명하여 자금의 실질적 흐름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해소의 순간까지 혼인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은 감정적 파탄과 법적 해석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이혼을 최종적으로 선고하기 전까지는 부부로서의 핵심적 의무, 특히 정조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관계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법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